안녕하세요. 임현우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 한 해에도 장애와 관련된 일들을 되돌아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10년 한 해에도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취를 이루어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을 비롯한 많은 장애인 관련 법들이 시대 상황에 맞춰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법 행정 절차에서의 차별금지 강화, 장차법 배치 현행 법률 다수 개정 추진, 성폭력 처벌법이 지적장애인 분리조항 개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추진 등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년 후견인제도 법 제화 추진, 발달장애인 관련법 제정 추진,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장애인 정규법이 법제화되어 장애인의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시되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 의원 65명이 배출되어 당사자의 정치 실현 같은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만큼 장애인의 인권도 더욱 진전되는 세상이 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도 다시 돌아보면 우리 속에 아직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40대로 보이는 남성에게 돈을 달라고 조릅니다. 이 남성이 손사래를 치자 의자를 발로 찰 듯 위협하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피울 것을 강요합니다. 폭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은 장애인 괴롭히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말부터 인터넷에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발견된 아기의 사체. 한 여성이 자신이 낳아서 버린 거라고 자백했지만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만 17살의 미성년자였던 미리 씨는 경찰서에서 아기를 낳은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애 낳은 적이 없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서 아저씨가 불러주는 대로 추면은 집에 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현재 장애인이 구속되는 비율은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높고 한 해 3,000건 이상 접수되는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적 장애인이 피해자입니다.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교 학생 16명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그나마도 5달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인데다 여중생이 반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장애인에게 행해지는 차별과 폭력, 믿었던 경찰마저 장애를 이유로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는 사회. 마치 지옥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장애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너무나 가벼워 우리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는 장애인과 가족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 그 속에선 아직 차별과 억압이 난무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중증장애인 5인 이상인 경우 장애인 시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애락원의 인권 문제를 언급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때리고 못 살리고로도 학대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보호를 못 받아도 일종의 유기방위도 학대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이건 거의 학대와 마찬가지의 인권 침해 상황이라고 봅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인천시 장애인단체 대표 34살 신모 씨가 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시설 원장인 최 씨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손발을 묶거나 퇴소 요구를 거부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너무도 가슴 아파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속 장애인에겐 기본적 생명권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인천 지하철 1호선 주안역. 서울에서 부부 모임을 마치고 역에 도착한 시각장애인 53살 임모 씨와 49살 고모 씨 부부는 출구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승강장 맨 뒤쪽에 설치돼 있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유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사이 부인 고모 씨가 악하는 비명과 함께 선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면서 고 씨는 남편이 미처 손을 쓸 사이도 없이 열차에 치였습니다. 휠체어에 탄 장애인이 이동식 발판을 이용해 무궁화호 열차에 오릅니다. 발판이 흔들리더니 결국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너무 많이 놀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열차 탈 때 많이 좀 겁이 날 것 같습니다. 기존 무궁화호 열차에 부착돼 있던 고정식 발판이 신형 열차에서는 없어지자 이처럼 안정되지 않아 흔들리는 이동식 발판을 일일이 설치해야 합니다. 신형 KTX도 출입문의 높이가 16cm 높아지면서 이동식 발판의 경사도도 10도 이상 높아져 사고 위험이 큽니다. 지난달 5일 대전 동구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하반신에 장애가 있는 50살 임모 씨가 숨졌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단독주택에 불이 나 지체장애인이 숨졌습니다. 모두 혼자 집에 있다 대피도 못하고 방 안에서 숨졌습니다. 아파트 3층에서 비장애인이 계단으로 탈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1초. 하지만 1급 시각장애인 황만옥 씨는 빠져나오는데 2분 33초, 5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분 차이로 생과 사가 갈리는 상황에서 불이 났는지라도 빨리 알면 좋을 텐데 이를 위한 시설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법과 제도가 완비되는 세상을 우리가 향하고 있고 장애계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아직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억울한 죄를 쓰고 이러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사회 속에서 법과 제도의 완비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기본권적인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해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십시오.